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이제 2월이 되면 슬슬 신입생들 새학기 준비를 시작할 시기가 오지요. 머지않아 학교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생각하면 벌써 흐뭇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새학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깨끗이 달인 교복이나 새로 산 학용품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종이 냄새 가득 머금고 있는 그 빳빳한 새 교과서가 유독 생각이 나요. 딱 그 새 교과서 받았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 기대 이런 기분도 같이 떠오르고요. 북녘 학생들도 매년 새 교과서를 받아서 공부하겠죠. 네, 교과서는 기본이고 교복과 노트, 학용품도 제공되지요. 무상교육 제도니까요. 북은 아시다시피 12년제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학생 한 명이 소학교 전기간 사용하는 교과서는 40여 권, 초급, 고급 중학교 6년간 사용하는 교과서는 무려 90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교과서 수요량이 보통이 아니겠지요. 그렇겠네요. 바뀐 교육 연한에 맞게 교과서 종류도 더 다양해졌을 텐데 그 많은 교과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교육도서 인쇄공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북의 교육제도도 엿볼 수 있겠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입니다. 여기서 보통교육부문 학생들의 교과서가 전문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은 우리 당의 운정 속에 몇 년 전에 훌륭히 개건됐습니다. 수십여 년 된 낡은 건물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본듯하게 일떠선 공장은 전반적 생산 공정이 일신되고 경영활동의 최량화, 최적화가 실현돼서 생산 능력이 종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노력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술집약형 기업체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과 미래사랑에 위하여 개건 현대화된 우리 공장은 현대적인 인쇄 설비들과 모든 생산 공정들이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되었으며 지능 생산체계에 의한 생산관리, 경영관리가 훌륭히 실현된 우리나라 인쇄공업의 본보기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생산은 학습장 생산과는 달리 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다른 것으로 하여 다품종, 다량 생산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해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생산 보장해야 하며 꽃봉오리와 교육신문을 비롯한 교육부문 종기 간행물들과 수십 종의 참고서들을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장은 이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도 남을 인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과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을 교육 교양함에 있어서 교과서는 제일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학제를 1년 일군다는 것이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지적, 물질적 잠재력을 안받침돼야 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현하자면 우선 그에 맞게 교원, 학교, 교실들이 늘어나야 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그보다 앞서서 새 의무교육 강령에 맞는 교과서들을 편찬해야 하며 그 편찬이 끝난 후에 전국의 학생들에게 새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합니다. 한 1년 남짓한 기간 교과서 편찬 사업이 진행되고 교과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에서는 교과서 생산이 이제 편향없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공장에 능력 있는 일꾼들도 파견해 주었고 또 교과서 생산에 필요한 종이를 비롯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었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공장에 노동 계급은 그해 12월까지 줄기찬 생산을 벌여 백수십만 부의 새 교과서와 교수 참고서들을 생산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새학년도에 들어간 유치원 높은 반 어린이들과 1학년 학생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다음해 또 다음 해에도 이들은 생산을 힘있게 다구쳐 12년제 의무교육의 새학년도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히 새 교과서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가과학원과 이름난 대학의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장의 기술자 기능원들과 힘을 합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되는 지능생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지능생산체계가 구축됨으로 해서 모든 기업관리, 경영관리가 지능생산체계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공정에서도 공정 허상 간의 정보화가 실현됐고 모든 생산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휘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제일 복잡하고 힘든 공정이 바로 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다루는 운반 공정입니다. 기껏해서 한정에 수천 부나 수만 부 생산하는 인쇄물과는 달리 우리가 하는 건 한정에 수십만 부씩이나 되는 교과서 생산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생산 보장하자면 우리는 한 해 수십억 페이지를 찍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공정이 자동화 로봇화 되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저 큰 반제품 창고에서 2명이 종업원이 컨버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택 직장에서도 이 큰 현장에서 10여 명의 종업원들이 현재적인 설비들을 다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우리 힘과 기술로 창조한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의 희한한 현실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받들어 끝없는 사랑과 열정을 기울여가는 정 깊은 모습들 뿐이어서 절로 마음 뜨거워지는 교과서 생산기지입니다. 인쇄공업은 인쇄공학은 물론 전자공학, 기계공학, 지오,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당에서는 공장의 개공과 함께 다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생들도 우선적으로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공장에서 인쇄공업의 최첨단을 돌파해 나가라고 교육과 연구의 고점들은 물론 노동계급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라고 문화정서생활 기지들도 훌륭히 끌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조국의 미래들을 위한 교과서 생산자라는 궁지, 인재강국의 추출을 마련하는 데서 우리 당에 크나큰 기대가 얹혀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학교 1학년 교과서만도 7권이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서학교 전 기간 46권의 교과서를 받아앉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한 개 학년당 과목이 15개 과목이라고 볼 때 학생들은 중학교 기간만 해도 96권의 교과서를 받습니다. 결국 12년제 의무교육 기간 학생들은 136권의 교과서를 국가로부터 고조나 다름없이 보장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받은 교과서만 쌓아놓아도 아마 서학교 학생들의 키는 넘을 것입니다. 이 교과서 값은 20년 전에도 오늘에도 변함없이 고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장의 경영관리 때문에 교과서 값을 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해당 분에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의 경영 손실은 국가가 다 보상한다는 것이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교과서 값은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당과 국가의 변함없는 의지였습니다. 학생들의 교과서 생산으로 경영에서 입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70여 년 전 공장을 찾으신 첫날부터 간곡히 당부하신 문제였고 공화국을 창건하실 때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학교 건설 문제, 연필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견지해 오신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들에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처럼 학생들이 교과서 편찬, 생산, 공구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교과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인쇄공장도 없었습니다. 그 어디나 해당 교육단위들이 인쇄공장들에 돈을 주고 교과서 생산을 주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국가가 교과서 생산용 자재를 보장하는 체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서 값은 대단히 비쌉니다. 나라에서 준 새 교복들을 입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소나무 책가방에 새 교과서와 민들레 학습장들을 넣고 학교로 갑니다. 저국의 북변으로부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배움의 창가 그 어디서나 행복의 글소리 랑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저 교과서들과 더불어 해마다 가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희보다 소중한 것은 없단다. 너희가 조국의 미래이다. 오늘의 영상 가운데 나오는 노래입니다. 북이 말하는 후대간, 미래간을 잘 드러내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나라에서 교과서 편찬부터 생산, 또 공급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거, 그리고 교육도서, 그러니까 교과서만 전담하는 인쇄공장이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데요. 오늘 이 교육도서 인쇄공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현대화돼서 리모델링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장을 원래 처음 지어진 건 48년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 이제 10월에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됐는데요. 공장을 요즘에는 이제 북에서 새롭게 지을 때 크게 보면은 이제 부지 절약형, 그리고 노동력, 그러니까 노력 절약형, 그리고 기술 집약형, 뭐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 공장이. 왜냐하면 이렇게 지어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나서 보면 부지가 이제 46%나 아끼게 되었다 하고요. 자동화 생산 공정이 잘 들어서면서 무인화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도 한 25% 정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 공장 내부에 보니까 거의 전 공정이 다 로봇 또 기계로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인 운반차가 이제 자재와 각종 생산품들을 실어 나르고요. 그 제작 공정 전체가 다 이제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수십억 페이지, 그러니까 1년에 만들어내는 교과서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차 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기계화되어 있고 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로봇이 또 각종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장면이 우리 쭉 봤잖아요. 네.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제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네, 그 공장의 기술력도 인상 깊었지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중간에 나온 인터뷰였는데요. 교육도서, 그러니까 교과서의 가격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다. 20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 말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사 중 국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국가가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고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본인들은 사회주의 우월성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12년제 의무교육 전반적 실시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에서는 2012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채택을 했었죠.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게 바뀌고 나서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고 또 1년 만에 다 찍어내느라고 뭐 바빴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12년제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때 바뀌게 된 배경이 뭐였을까요? 지금 세계적 추세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지금 이 중등 교육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정보량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습득해야 되는데, 근데 학생들에게 그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또 공부하는 학습 부담도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연스럽게 교육 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11년제 의무 교육이었는데 뭐 우리로 치면 유치원 1년, 초등학교는 4년 정도 4년이었고 또 중고등학교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중등교육이라고 해서 6년이었었죠. 그렇게 그랬죠. 11년. 예.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아까 말한 유치원은 그대로 1년인데 이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이제 4년에서 5년을 1년 늘고 중학교 과정은 이제 연도수는 안 늘어났지만 좀 약간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6년이었던 것을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면서 그래 총 합쳐서 1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11년에서 12년 단순히 1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교육 체계가 바뀌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북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체계를 바꾼다는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체계를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1년 늘어난 만큼 이제 교과서도 새로 편찬해야 그렇죠. 되고 또 교실도 늘려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또 많이 필요해질 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교육 방법이 또 혁신돼야 되고 교육 체계가 바뀌니까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많은 투자가 필요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북에서는 과감하게 교육 문제는 이제 투자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채택된 거는 2012년이었지만 실제로 원활하게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14년도에 이제 시범 기간이 들어가서 17년도에 가서야 이제 전체 학교에 적용을 하니까요. 2014년도 시범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이제 또 준비 기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 강습도 있었고 교과서도 새로 편찬하고 하는 과정이 좀 길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5년 정도 걸린 건데 뭐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5년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북에서 최초의 그 임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이 뭐였던 거 기억나시죠? 연필 연필 만드는 문제였잖아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을 북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교육 문제에 그만큼 공을 쏟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12년제 완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이 자원과 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에 너희보다 소중한 것은 없단다. 너희가 조국의 미래이다. 아까 영상에 담겨있던 노래 가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미래 세대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나라든 어떤 체제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은 밝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교육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잘 기르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북녘의 하루는 그동안 북교육 정책을 여러 차례 방송한 바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2년 최고인민회에서 결정하고 상당한 준비를 거쳐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12년제 의무교육이지요. 알다시피 현대 세계적 추세는 중등교육기간을 늘리고 체계 개선 및 완비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육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면 교육 연한을 늘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북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하며 12년제를 정착시키고 또 교육 혁신 사업을 펼쳤다고 하는군요. 교과서도 이 기회에 완전히 새롭게 발행하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본 교육도서 인쇄공장의 현대적인 첨단 시설에도 눈길이 가지만
많은 비용을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데 더 눈길이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이지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 투자만큼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진심일 겁니다.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